완벽한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단위 초 만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 47분. 제 스마트폰 진동 소리와 함께 도착한 그 짧은 메시지가 제 12년 인생을 통째로 해킹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보낸 비극적인 부고 소식.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기회만 엿보고 있는 타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기술과 데이터만으로 아내의 추악한 거짓말을 발가벗기고 완벽한 복수를 설계했는지 그 소름 돋는 전말을 공개합니다. 어두컴컴한 서재,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블루라이트만이 제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40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엘리 그레인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컴퓨터가 시키는 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죠. 코드의 세계는 정직합니다. 입력값이 잘못되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는 클라이언트의 재고 시스템 코드를 디버깅하고 있었고 옆에 놓인 커피는 세 잔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내 제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 와 있어. 전화하지 마.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해. 저는 화면에 뜬 그 문장을 2번, 아니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2년을 함께 산 제 아내. 설거지통에 더러운 접시 하나만 남겨두어도 잔소리를 퍼붓던 그 도덕적인 여자가 지금 친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로즈 할머니는 바로 지난달 제 생일에 직접 카드를 써서 보내주셨고 심지어 10분 전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할머니가 정원에서 새로 심은 장미를 자랑하며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며 정정하게 아침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실 할머니가 갑자기 사망했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제 시스템에 발생한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나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오늘 아침 피닉스로 긴급 업무 연수를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상사인 채드랜드리가 홍보팀 전체를 소집해 최대 고객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내는 가벼운 짐을 챙겼습니다. 운동복 한 벌과 평소 근사한 저녁 식사 때나 입던 작은 블랙 드레스 하나. 업무 위기 상황의 블랙 드레스라니. 당시에는 의아했지만 홍보 업무의 특성인가 보다 하고 넘겼던 제 자신이 한심해졌습니다. 이제 보니 그녀는 아이오와의 장례식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직업병 중 하나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저는 곧바로 디지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제나는 소셜미디어 중독자였습니다. 그녀의 800명 넘는 친구들에게 매 끼니 식사, 운동, 심지어 사소한 기분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사람이었죠. 제나의 프로필은 어제 이후로 멈춰 있었습니다. 중요한 업무로 떠납니다. 응원해주세요. 라는 글과 함께 평소 결혼식 때보다 더 정성 들여 화장한 셀카가 올라와 있더군요. 하지만 제나가 침묵한다고 해서 그녀의 주변까지 조용하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절친이자 동네 최고의 정보통인 캐시 모리슨의 계정을 뒤졌습니다. 캐시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여자였고 예상대로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화려한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야자수, 화려한 푸드트럭, 그리고 수만 명의 인파. 캡션에는 코첼라, 바이브, 마지막 순간에 합류해서 너무 행복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제 커피보다 더 차갑게 식어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사진에서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제 아내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챙겨 나갔던 그 블랙 드레스를 입고 한 남자의 허리에 팔을 감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남자는 제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인물, 바로 그녀의 상사 체드 랜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된 사람들처럼 샴페인 잔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타임스탬프는 정확히 3시간 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고작 축제 현장의 샴페인 한 잔에 팔려나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제 뇌는 공학적 사고를 가동했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고함을 치고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건 하수나하는 짓입니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라면 상담을 제안하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착한 남편이라는 역할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나는 저를 IT 기계나 고치는 따분한 인간, 거짓말을 해도 절대 모를 멍청이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코딩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버그를 박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조용히 화면을 캡처한 뒤 연락처에서 장모님인 린다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벨 소리가 2번 울리기도 전에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엘리, 웬일이니? 저는 목소리에 최대한의 슬픔과 당혹감을 섞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유감입니다. 로즈 할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엘리,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는 지금 주방에서 날씨 불평을 하면서 제나가 언제쯤 증손주를 더 낳아줄지 묻고 계시는데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스터 스트로크를 날렸습니다. 어머, 이상하네요. 제나가 할머니 장례식 때문에 아이오와에 와 있다고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슬퍼서 전화도 하지 말라고요. 제가 방금 장모님 폰으로 사진 한 장 보내드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캐시의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비명 섞인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가 감히 여보, 로버트,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우리 딸이 지금 축제에서 상사랑 껴안고 있어. 장인어른의 노호 소리가 배경음으로 들려왔고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웠습니다. 복수의 1단계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제나는 자신이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겠죠. 살아있는 할머니를 죽였다고 거짓말하며 불륜남과 축제를 즐기는 그 대담함이라니. 그녀는 제가 그저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녀를 믿어주고 수상한 출장에도 토달지 않는 예전의 그 순진한 남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요. 저는 그 다음 1시간 동안 완벽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코첼라 사진과 장례식 문자를 여러 장 출력해 거실 테이블 위에 마치 법정의 증거물처럼 전시해 두었죠. 저는 대학에 가 있는 딸 리브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브는 법학을 공부하는 똑똑한 아이였고 작년 회사 야유회 때 제나가 체드와 부적절하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목격한 뒤로 엄마와 사이가 서먹해진 상태였습니다. 리브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아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난 아빠 편이야. 그 여자가 선을 넘었네. 리브의 지지는 제게 강력한 방화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나는 돌아올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녁 6시 30분이 되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처럼 저희 집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장모님은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보며 부르르 떨었고 장인어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연신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엘리,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나가 스스로 선택한 경로일 뿐이죠. 저는 제나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코첼라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나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저는 그 요청을 충실히 이행할 뿐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당장 얘기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전형적인 가해자들의 변명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의 상사체드의 번호를 차단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피자를 한 조각 베어 물었습니다. 밤 9시 15분. 현관문 밖에서 급하게 차 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모양인지 문을 열고 들어온 제나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블랙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죠. 그녀는 현관에 놓인 자신의 짐가방들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하지만 그녀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부모님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논리의 승리였죠. 제나는 이제 자신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 속에 빠졌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유혹하고 제 삶을 비웃은 체드 랜드리, 그리고 이 추악한 연극에 동조한 모든 것들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가 끝났거든요. 제나의 비명이 거실을 메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무대 뒤에는 어떤 더러운 진실이 더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다음 코드는 무엇일까요? 이 연극의 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입니다. 제나의 비명이 거실의 차가운 정적을 깨뜨렸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새로운 프로그램이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성대한 비극의 막을 올리는 연출가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비켜섰습니다. 제나는 구겨질 대로 구겨진 블랙드레스를 휘날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 밑은 번진 마스카라와 눈물 자국으로 검게 얼룩져 있었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축제 현장에서 화려한 샴페인을 들이켰을 그후 입술은 이제 공포와 당혹감으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이 어떤 거대한 데이터에 덫에 걸렸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정돈된 자신의 가방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감히 내 짐을 밖에 내놓다니.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음처럼 평화롭던 거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년을 함께한 사람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미안함이 아니라 공격성이라니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대답 대신 거실 안쪽을 턱으로 슬쩍 가리켰습니다. 어서 와, 제나. 아이오와 장례식은 어땠어? 죽은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마음이 참 절절했나 봐. 눈물 닦을 시간도 부족했을 텐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제나의 시선이 제가 가리킨 거실 중앙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인물들, 바로 그녀의 부모님인 린다와 로버트가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화면은 평소처럼 뉴스가 아닌 선명하고 거대한 사진 한 장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절친 캐시 모리슨이 자랑스럽게 올렸던 제나가 불륜남 체드 랜드리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 범죄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제나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신처럼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기세등등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마치 고압 전류에 감전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제나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게 기어들어 갔습니다. 린다는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 인자하던 장모님의 눈빛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멸시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아이오와에서 밤을 지새우며 오열하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 사위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니. 린다가 한 걸음씩 다가설 때마다 제나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설명을 들어봐요. 사실은 회사에서 정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린다가 제나의 비겁한 변명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급한 프로젝트, 코첼라 축제에서 불륜남이랑 샴페인 잔을 맞대고 춤을 추는 게 네가 말한 그 죽을 만큼 급한 업무였니? 내 할머니를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산채로 죽여가면서까지 가야 했던 그 소중한 비즈니스였냐고. 린다의 외침은 거실의 천장을 울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린다는 소파 위에 미리 흩어놓았던 인쇄된 사진 뭉치들을 한 줌 집어들어 제나의 발치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흩날리는 종이들은 마치 제나의 추악한 진실이 폭로되는 비명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나가 지난 몇 달간 체드와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들, 호텔 라운지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 그리고 오늘 오후의 그 결정적인 포옹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나는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가리려 하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건 정말 비즈니스 일환이었어요. 체드 씨는 제 상사고 우린 VIP 고객들을 응대해야 했다고요. 엘리가 워낙 보수적이고 질투가 심해서 오해할까봐 할머니 핑계를 댄 것뿐이에요. 제 마음 알잖아요. 정말이에요. 제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고 급기야 눈물까지 쏟아내며 비련의 여주인공인 양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모인 관객들은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아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이 역겨운 장면을 지켜보던 장인어른 로버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대리석 테이블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와인잔들이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어머니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쳐. 로버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낚아채듯 집어들어 제나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손이 왜 내 치마 밑을 더듬고 있는데?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정직하고 성실한 남편을 속이고 내 할머니의 부고를 이용해서 불륜남이랑 축제에 가서 뒹굴라고 키웠냐고. 로버트의 고함은 분노를 넘어 비탄에 가까웠습니다. 제나는 로버트의 위압감에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만 로버트의 눈에는 더 이상 딸을 향한 연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배신감과 구역질 나는 실망뿐이었죠. 저는 이 아수라장의 한복판에서 철저히 관찰자로 남았습니다. 소파 깊숙이 몸을 맡긴 채 12년 전 결혼기념일에 땄던 값비싼 빈티지 와인을 아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제가 미리 짜놓은 알고리즘대로 완벽하게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제나는 필사적으로 저를 쳐다보며 마지막 구원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엘리, 제발 아빠랑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실수한 거야. 하지만 이건 한 번의 일탈일 뿐이야. 우리 12년이나 함께 했잖아. 그 시간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나, 네가 잊은 게 있는데 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잖아. 시스템에 치명적인 멀웨어가 침투해서 모든 데이터를 오염시켰을 때 난 그걸 고치려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
그냥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삭제해버리지. 12년이라는 내 인생의 데이터가 너라는 버그로 인해 완전히 오염됐는데 내가 왜 그 쓰레기를 복구해야 하지? 제나는 제 차갑고 논리적인 반응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제가 평소처럼 화를 내며 가구라도 부수길 바랐을 겁니다. 차라리 저에게 맞으며 용서를 구하는 시나리오를 꿈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과정을 고해상도 영상처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다시 제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낮고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엘리가 내 옷가지며 쓰레기 같은 화장품까지 다 챙겨놨더구나.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그 상사놈한테 가든지 아니면 길바닥에서 자든지 내 마음대로 해. 단 우리 집이나 이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제나는 무릎을 꿇고 린다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카드도 다 정지됐고 지금 나가면 전 끝장이에요. 제발 한 번만. 린다는 매몰차게 제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를 제물로 바쳐 불륜을 저지른 자식은 내 딸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로버트와 린다는 더 이상 제나를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둔탁하게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이제 넓은 거실에는 저와 제나 그리고 바닥에 흉측하게 흩어진 진실의 잔해들만 남았습니다. 제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8개월 동안 정교하게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잔해였습니다. 12년의 세월, 부모님의 신뢰, 그리고 저라는 안식처. 그녀는 단 며칠간의 쾌락과 조잡한 거짓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후회하는 듯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마저도 제게는 시스템 복구에 실패한 오류 메시지처럼 가식적이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을 무심하게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활짝 열자 1월의 차가운 밤 공기가 거실 안으로 칼날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계단 위에 둔 내 가방들 잘 챙겨가라. 칫솔 하나, 면봉 하나까지 내가 친히 다 분류해서 넣어놨으니까 다시는 이 집 벨 누를 생각하지 마. 제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엘리,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나한테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안 주는 거야. 우리가 사랑했던 그 기억들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소리 없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넌 지난 8개월 동안 수천 번의 기회가 있었어. 채도와 침대에서 뒹굴고 나서 나한테 웃으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던 그 소름 돋는 순간마다 넌 내 손으로 기회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야. 제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좀비처럼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 위에 덩그러니 놓인 3개의 거대한 캐리어를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가방들은 이제 그녀가 40평생 일궈온 삶에서 건진 유일한 전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가방을 질질 끌며 아파트 복도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문을 닫고 육중한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12년 동안 수만 번 들었던 도어락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한 비트처럼 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진 저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거실은 고요해졌고 악취를 풍기던 오염된 데이터는 완벽하게 격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나를 무너뜨린 것만으로는 이 복수라는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종료되지 않았거든요. 그녀의 등을 떠밀고 제 성실한 삶을 비웃으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남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한 진짜 주범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드 랜드리. 그는 지금쯤 제나가 연락이 되지 않아 의아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타겟의 결혼 생활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차단해 두었던 그의 번호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처절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잊고 새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쫓아가 죗값을 치르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체육관에서 그가 자랑하던 그 근육과 자신감이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의 화려한 커리어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렸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내일 아침 그는 자신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의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해킹하려는 버그들을 방치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시스템을 초기화할 때입니다. 내일 아침 그는 자신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의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감정에 휘둘려 날뛰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입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 버그를 박멸하는 것이 제 직업이죠.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다음 주를 코딩하러 갑니다. 무대는 거실에서 땀 냄새와 쇠비린내가 진동하는 파워핏 체육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체드 랜드리가 자신의 탄탄한 근육과 수천 달러짜리 스포츠웨어를 과시하며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던 추악한 주 무대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체드는 평소처럼 거울 앞에서 자신의 광배근을 감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만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잠시 후 어떻게 일그러질지 상상하니 입안에 쓴 침이 고이더군요. 여러분, 90%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실수를 저지릅니다. 분노에 차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그것은 하수들의 방식입니다. 감정은 논리를 흐리고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체드는 제가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들고 있던 바벨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이, 우리 집 컴퓨터 수리공 아니야. 여기까지 웬일이야. 설마 나한테 진짜 남자가 되는 법이라도 배우러 온 건 아니겠지. 그의 주변에 있던 동료들, 잘 나가는 척하는 부동산 중개인 마커스와 금융권에서 일하며 명품 시계를 과시하는 토니가 낄낄거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피부 등을 타고 느껴졌지만 제 심박수는 평온했습니다. 체드, 안부나 물으러 왔어. 어제 제나가 말한 그 비극적인 장례식은 잘 마무리됐나 해서 말이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할머니를 보내드리는 심정이 참 남달랐을 텐데. 안 그래? 제 목소리는 체육관의 시끄러운 힙합 음악 소리를 뚫고 아주 날카롭고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덤벨을 들고 런지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동작을 멈추고 우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체드의 얼굴에서 거만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자신의 거구로 저를 위협하며 압박하려 했습니다. 근육으로 다져진 몸이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 제나한테 아직 못 들었나 보네. 어제 제나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셨거든. 당신이 코첼라 축제에서 내 아내를 껴안고 찍은 그 근사한 사진을 큰 화면으로 아주 감명 깊게 보셨어. 장모님이 특히
당신의 그 무례한 손 위치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시더라고. 체드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한 과장된 행동이었죠. 그건 단순한 업무상 미팅이었어. 질투에 눈먼 남편 놈이 소설 쓰는 거. 이제 지겨우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 삼촌이 이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내 인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면 감히 여기서 이딴 짓 못할 텐데. 그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라는 방화벽 뒤로 숨어 저를 짓누르려 했습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태도였죠. 하지만 저는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준비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어제 체드가 제게 전화를 걸어 내뱉었던 그 오만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봐 엘리, 알아서 기어. 난 네가 상상도 못할 자원을 가지고 있어.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라고. 제나는 이미 날 선택했어. 체육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체드를 추종하던 마커스와 토니조차 당혹감에 침을 삼키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녹음의 문제가 아니야. 체드, 당신이 그동안 피나클 홍보라는 지위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유부녀를 사냥해 왔는지 그 추악한 실체가 곧 전 세계에 공개될 거거든. 저는 그에게 제 스마트폰 화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제 비공개 메일함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샤, 데이브, 그리고 사라 첸. 그동안 체드의 가스라이팅과 교묘한 협박에 숨죽여 눈물 흘려야 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미셸 로드리게스라는 이름 기억하나? 당신이 승진을 미끼로 괴롭혔던 그 비서 말이야. 그녀가 당신의 그 역겨운 트로피 사진첩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증언해 주기로 했어. 동의 없이 찍은 사진들 말이야. 체드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푸르게 변하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죽으려고. 하지만 저는 아주 가볍게 그의 손목을 쳐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체드. 여긴 CCTV가 당신의 그 우스꽝스러운 광배근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 당신의 그 폭력적인 본성까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싶지 않다면 그 손 치우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피나클 홍보, 진실이라는 웹사이트를 방금 전 세계에 배포했어.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그 화려한 커리어가 얼마나 많은 여성의 눈물과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인지, 당신의 삼촌인 CEO를 포함해 당신을 믿던 모든 클라이언트가 알게 될 거야. 체드는 마치 회로가 타버린 로봇처럼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피부를 찔렀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 정말 저질이었네. 진짜 소름 돋는다. 우리 와이프도 조심시켜야겠어. 저는 제 헬스 가방을 어깨에 고쳐 메고 아주 우아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나는 이제 온전히 당신 차지야. 공짜로 넘겨줄 테니까 마음껏 데리고 살아봐. 다만 하나만 충고하지. 당신을 배신하고 나에게 온 것처럼 당신도 언젠가 그 데이터 오염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쓰레기는 결국 쓰레기통에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체육관 문을 나서며 저는 폐부 깊숙이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복수의 2단계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체드 랜드리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맥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자신을 천천히 질식시키는 족쇄가 되는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휘두르는 칼이 아닙니다. 차가운 논리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로 상대의 시스템을 가장 밑바닥 기초부터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삶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버그나
악성 코드 같은 인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절대 참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인생을 해킹하게 두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만의 복수 코드를 작성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뻥 뚫어 주었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의 다음 행보를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처절한 복수란 무엇인지 공유해 주십시오. 과연 체드의 CEO 삼촌은 하나뿐인 조카를 위해 회사의 주가와 평판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나가 체드의 몰락을 목격하고 어떤 구차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 소름 돋는 복수극의 최종 종결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스템이 완전히 초기화되고 모든 버그가 박멸되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종을 눌러 알림 설정을 하세요. 다음 반전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그들의 사회적 매장을 위해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침묵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뿐입니다. 체육관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대면하여 경고하는 서투른 단계는 끝났다는 것을요. 체드 랜드리와 같은 괴물들은 면전에서의 도덕적인 훈계나 경고만으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권력과 인맥의 방화벽이 영원히 철통 같을 것이라 믿는 오만하고 비대한 시스템과 같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20년을 코딩과 씨름해온 엔지니어입니다.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부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가장 취약한 지점부터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는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침묵이 흐르는 어두운 서재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청색광이 제 복수심을 더 선명하고 날카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엔터. 키클릭이 한 남자가 평생 쌓아온 가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피나클 홍보, 숨겨진 진실이라는 웹사이트를 전 세계 네트워크에 배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나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검증된 로그 데이터와 증거, 그리고 체드 랜들이라는 악성 코드가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의 집합체였죠. 사이트의 랜딩 페이지에는 제나가 보냈던 가짜 장례식 메시지와 코첼라의 화려한 파티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미셸 로드리게스를 포함해 그동안 체드에게 영혼을 짓밟혔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정교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개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어떻게 하급 직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압박했는지,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인 이른바 전리품 목록이 하나둘씩 서버에 로드되었습니다. 체드 랜드리는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라 잔인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치부를 쥐고 흔들며 자신의 비밀 사진첩에 그들의 무너진 삶과 눈물을 박제하는 변태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트에는 그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혹은 협박을 통해 찍은 사진들이,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마스킹된 채 체드의 악행만을 현미경처럼 증명하는 형태로 게시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제 손을 떠나자마자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광속 네트워크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짠 복수의 알고리즘은 단 몇 시간 만에 바이럴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달고 피나클 홍보의 모든 클라이언트와 주요 협력사들의 메일함에 정밀하게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마치 대규모 서버다운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말이죠. 피나클 홍보의 주요 고객사였던 대형 호텔 그룹과 유망한 IT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브랜드가 이런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피나클 홍보 내부에서는 성난 여론과 주주들의 압력에 밀려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최대의 전횡을 묵인하고 방조하던 임원진도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줄이 위태로워지자 가차없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제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피나클 홍보의 주가가 수직 낙하하는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의라는 이름의 함수가 가장 정직한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처럼 경이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테이블 위를 굴렀습니다. 발신인은 제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사이트 좀 내려줘. 나 지금 회사에서 대기 발령 상태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사람들이 다 나만 보면 수군거리고 쓰레기 보듯 쳐다봐.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 12년이나 사랑했잖아. 응,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겠어. 제나의 절박한 울음 섞인 호소에도 제 심박수는 단 1비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나,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네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할머니를 죽였던 그 소름 돋는 순간, 너는 이미 내 인생의 로그 기록을 내 손으로 오염시킨 거야. 이 사이트는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네가 저지른 행위들이 모여 도출된 결과값일 뿐이야. 결과값을 바꾸고 싶다면 입력값부터 바꾸지 그랬어. 저는 차갑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긴박한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물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체드의 삼촌이자 피나클 홍보의 최고 경영자인 로버트 랜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언론 인터뷰에서 보여주던 여유롭고 근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몹시 다급하고 비굴해 보였습니다. 엘리 그레인저 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조카놈이 젊은 혈기에 큰 실수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합의금입니까? 아니면 더 높은 직급이나 새로운 커리어입니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맞춰줄 테니 제발 그 사이트만은 당장 내려주십시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저렴한 거래와 추악한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씨, 당신들이 가진 그 권력과 돈이라는 방화벽이 평생 당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까?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의 더러운 돈이 아닙니다. 당신 조카가 장난감처럼 망가뜨린 수많은 여성의 명예, 그리고 그들이 밤마다 느꼈던 공포와 똑같은 무게의 진실을 당신들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 비로소 삭제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법이죠. 당신들의 회사는 이미 시스템 삭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로버트 랜드리의 절규 섞인 항의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와 정의는 단순히 상대를 때려눕히는 1차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지하던 그 근간을 통째로 흔들어 자신이 저지른 악행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신을 파괴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체드 랜드리는 더 이상 화려한 전략가나 마케터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디지털 사진첩 속에 박제된 추악한 과거와 함께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서서히 잊혀갈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피나클 홍보는 이제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의 청소 프로세스를 통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 통쾌하고 강렬한 반전이 여러분의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었나요? 70%의 차가운 팩트와 30%의 치밀한 복수 전략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악을 키우는 가장 비옥한 비료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진실의 힘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만약 여러분이 제나의 남편이었다면 이 지옥 같은 배신 앞에서 어떤 최종 코드를 작성했을지 공유해 주십시오. 과연 그녀에게 마지막 자비라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방치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만약 주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해킹하려는 버그 같은 존재가 있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최적화할 골든타임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라는 생각은 시스템 붕괴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이제 이 복수극의 마지막 대단원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오염된 데이터가 정제되고 시스템이 완전히 초기화된 후 엘리 그레인저라는 남자가 어떤 새로운 인생의 소스코드를 작성하게 될지, 그리고 끝까지 비참하게 추락한 제나와 체드의 마지막 운명은 어떠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확인하시고 이 장대한 복수극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피드백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여 진실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침묵은 가해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복수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정점을 목격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시스템을 종료할 시간이군요. 복수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족의 12년이 고스란히 담긴, 하지만 이제는 오직 저만의 공간이 된 이 집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배신의 악취는 사라지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새벽 공기가 제 폐부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빛을 발했습니다. 딸 리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방금 뉴스 봤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 하지만 아빠가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번 주말에 내가 아빠가 좋아하는 수제 맥주 사서 갈게. 리브의 다정한 문장을 읽으며 저는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무언가가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느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오염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리브라는 가장 소중한 데이터는 여전히 결함 없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설계한 이 복수라는 알고리즘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신 뒤에 오는 이 정적의 무게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12년의 데이터가 한순간에 오염된 파일이 되었을 때의 그 참담함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완벽하게 클린 설치한 직후에 그 상쾌함을 느끼고 있죠. 반면 제가 박멸한 버그들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제나는 그야말로 복구 불가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나클 홍보에서 파면된 것은 물론 업계 전체에 그녀의 비도덕적인 행실이 낙인 찍혀 그 어떤 홍보대 행사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가족의 외면이었습니다. 로즈 할머니를 산채로 죽였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친정 가족들은 그녀를 완벽하게 호적에서 파냈습니다. 제나는 이제 화려한 브랜드 가방 대신 낡은 짐 가방 몇 개를 들고 이름 없는 저렴한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 특별한 대우를 갈망하던 그녀가 맞이한 결말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참하고 평범한 몰락이었습니다. 체드 랜드리의 추락은 더욱 스펙터클했습니다. 그의 삼촌인 CEO 로버트 랜드리는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체드를 직접 고발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체드는 현재 수많은 피해 여성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당한 상태입니다. 화려한 인맥과 권력이라는 방화벽이 무너진 그는 이제 법정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서버 안에서
자신의 죗값을 데이터 단위로 치르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그가 뽐내던 그 오만한 근육들은 이제 구치소의 좁은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아래서 서서히 시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잔에 남은 마지막 위스키를 들이키며 창밖을 응시합니다. 지평선 너머로 짙은 어둠을 뚫고 평소보다 훨씬 선명하고 평화로운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갤러리를 열어 오랫동안 삭제하지 못했던 제나와의 마지막 웨딩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완전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었다는 알림창이 떴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디지털과 정보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록이 무섭다고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해킹하려 들 때, 당신을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로 정의하며 조롱하려 할 때 절대로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부속품이나 배경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직접 코딩하고 매 순간 새로운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개발자입니다. 저 엘리 그레인저는 이제 따분하고 이용하기 쉬운 IT 기술자라는 낡은 레이블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가동하려 합니다. 이 복수극의 끝에서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집 한 채나 법적인 승리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라는 가장 핵심적인 소스 코드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로그 기록에는 거짓과 배신 대신 정직과 자유라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하나씩 기록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당신을 속이려 들 때, 혹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뒤통수를 칠 때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언제든 시스템을 초기화하고 더 나은 버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자 권한이 있다는 것을요. 침묵하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끔은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야만 진짜 평화가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 리스트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악성 코드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속이며 당신의 성취를 가로채는 해커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더 늦기 전에 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차단하고 삭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삭제된 자리에는 반드시 더 밝고 건강한 데이터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저의 기록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첫 번째 라인부터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새벽 공기가 정말 달콤하네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그 누구에게도 해킹당하지 않는 오직 당신만의 소중하고 주체적인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뜨겁게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인생의 다음 업데이트 소식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언제나 오류 없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관리자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 이제 로그아웃할 시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만의 진짜 인생을 시작합니다.